2017년 1월 저는 장기 근속하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53살이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조용하게 살아왔고 손에 쥔 것은 퇴직금, 부모님이 남겨주신 1억, 그리고 수도권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고생 끝났으니 좀 쉬라고 했지만 퇴직의 허탈함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가? 존재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2월 회사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코인 안 하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게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후배는 카톡으로 코인 관련 유튜브 영상과 자기 계좌 수익 인증을 보내주고 직접 전화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지만 자료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공부도 해봤습니다. 이게 사기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군요. 대형 거래소에 가입하고 비트코인 카페 수익 인증 게시글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에 작은 금액으로 단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주식도 꽤 했던 터라 차트 보는 거나 매수, 매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등락폭이 너무 커서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지켜보니 조금씩 눈에 익어가더군요. 분 단위로 오르내리는 차트,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재미가 생기고 그 당시에는 거의 오르는 분위기여서 익절로 쏠쏠하게 몇십, 몇백만 원씩 이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당신 주식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기에 저는 적금 좀 깨서 투자하는 거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 친구들과 선후배가 모인 단톡방에서도 슬슬 코인 이야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달 반 동안 5월까지 저는 조금씩 단타로 수익을 맛보았습니다. 제 계좌는 1억에서 1억 3천, 어느새 1억 5천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 동창들 그리고 동네 치킨집 사장까지 코인 이거 진짜 인생 역전이다. 나도 이제 큰돈 만들어 볼 때다. 온통 그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수익 인증 글들을 보고 저 역시 점점 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타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이 되지 않았고 점점 더 큰 판, 더 큰 기회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6월 저는 결국 더 큰 수익을 꿈꾸게 됐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지금 집값이 고점인 것 같아.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남는 돈 투자하면 우리도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며 집값 핑계를 대며 얘기했지만 아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고백했고 계좌 잔고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아파트를 시세보다 30% 싸게 급매로 내놨고 보름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손에 쥔 돈은 2억 2천만 원. 저는 그 돈 전부를 코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짜리 투룸을 구해 바로 이사했습니다. 아내는 낡은 벽지와 좁은 방, 오래된 싱크대를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괜찮겠지? 저는 조금만 참자. 이제 인생이 바뀔 거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계좌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습니다. 아내도 이제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기대에 찬 얼굴로 오늘 얼마 됐어? 라며 계좌 잔고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저처럼 올인하는 지인들도 많았습니다. 동창, 회사 선배, 단톡방, 커뮤니티까지 나 대출까지 받아서 넣었어. 몰빵이 정답이야. 모두가 인생 역전을 꿈꾸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7일 저는 퇴직금,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 집 한 돈까지 모두 끌어모아 총 6억 원을 비트코인 한 개당 700만 원일 때 한 번에 몰빵했습니다. 총 85개. 그 순간 진짜 불장이 시작됐습니다. 11월, 12월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연달아 돌파했습니다. 2018년 1월 4일 비트코인 한 개가 2,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제 계좌에는
23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같이 계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 뭐든 할 수 있겠네. 아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30억, 50억, 진짜 더 큰 세상이 올 거야. 비트코인 카페와 커뮤니티에는 수익 인증 글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5억 벌었습니다. 10억 인증합니다. 2억 수익 냈어요. 이미 큰 돈을 벌고 수익을 실현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지금 팔면 손해야, 더 오를 거야 하며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걸 바라보며 장밋빛 미래만 꿈꾸던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끝내 비트코인을 팔지 못했습니다. 더 오를 거라는 생각과 그리고 끝없는 욕심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18년 1월 11일 TV 뉴스에서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은 2,800만 원에서 1,700만 원, 1,400만 원, 900만 원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커뮤니티에는 빨리 팔아라. 망한다. 모두 끝장났다. 는 절규가 넘쳐났습니다. 고수들은 눈치채고 빠진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2018년 1월 18일 이미 폭락장이 시작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언론과 뉴스에서는 비트코인은 사기냐, 신세계냐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비트코인 실체 없는 투기, 현실적으로 사기나 다름없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비트코인 카페와 단톡방에서는 저 사람 말 믿지 마라. 아, 나도 지금이라도 빼야 하나. 혼란과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확신에서 의심으로, 기대에서 공포로 사람들의 심리가 완전히 뒤집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눈물로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잠깐 떨어지는 거야. 정부가 거래소까지 진짜 닫을 리 없어. 스스로를 속이며 차트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내내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계속 내려갔습니다. 결국 2019년 1월 6일 426만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85개였던 제 비트코인 수익금이 23억이던 계좌는 눈 녹듯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4억, 2억 그리고 5천만 원. 끝없이 줄어들던 금액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남은 500만 원만 손에 쥐고 모든 것을 손절했습니다. 되돌리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출근하고 돌아와 아무것도 안 하고 술과 담배를 하며 폐인처럼 있는 저를 1년 가까이 지켜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돈 때문에 잦아진 다툼뿐이었습니다. 2019년 2월 5일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는 짧은 메모와 이혼 서류를 식탁 위에 남기고 말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이젠 정말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각자 살아가자. 응원도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 옆쪽에는 하얀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제 걱정을 했던 거죠. 하얀 봉투에는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잃고 1년간 일을 쉬는 동안 아내가 월세와 생활비를 혼자서 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허망하게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떠나보낸 것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항상 후회는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걸까요? 저는 참 한없이 부족한 인간인가 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정신을 차렸고 저는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300만 원으로 월세와 식비를 아꼈으며 새로운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가 많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택배기사 구함 공고를 보고 망설이다가 지원했고
며칠 뒤 면접에서 제가 유일하게 의욕을 보였는데 운이 좋게도 며칠 뒤 합격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는 출근하는 새벽마다 택배 유니폼을 입고 박스를 나르며 제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택배를 나르며 예전엔 미워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인에 몰빵했던 친구들과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톡방, 커뮤니티 어느새 모두 조용해졌고 누구도 자신의 실패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배 일이 익숙해질 무렵 문득문득 아내의 미소와 23억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잘 지내시죠? 모르는 번호의 낯이 익은 목소리.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후배 녀석이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니? 수화기 너머로 한숨 섞인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2시간 뒤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흠칫 놀라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래, 2시간 뒤면 오후 10시니까 그때 보자. 후배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투룸에 살고 계세요? 그래, 아직 투룸에 살고 있다. 근처 오면 전화 줘. 네, 형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보고 싶었다고 말해준 밤이었습니다. 설렘도 불안도 희망도 없는 이 시간에 누군가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주 조금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투룸 근처 골목에서 후배를 만났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본 후배는 예전 그 밝고 자신감 넘치던 얼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20kg는 빠져 보이는 얼굴,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가엔 지울 수 없는 고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잘 지냈냐?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배는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도박에 빠진 사람은 안 된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하며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이고 지금은 일도 안 하고 고시원에 산다고 했습니다. 형님, 사실 저 말이에요. 그 후로 한동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술에 의존하며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후배 원래 집도 잘 살았고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던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잃은 거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배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0억 좀 넘게요. 대출이 3억, 집 한 돈에 원금, 재투자금까지 총 10억 정도 다 날렸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후배는 쫓기듯 살고 있었고 빚독촉에 쫓겨다니면서 번호도 바꿨다고 했습니다. 재산도 없으니 이제 뺏길 것도 없죠. 폰도 선불폰, 체크카드도 못 쓰고 언제 정지당할지 모르는 인터넷 은행 이금융 계좌랑 현금으로만 생활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빚은 없으니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생각이냐? 후배는 작게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크아웃 신청해서 천천히 갚아보려고요. 살아는 남아야 하잖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살아내면 되지. 우리는 그날 밤 오래된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한때 10억, 20억을 쥐었던 두 남자는 그저 살아있음에 작게 안도하며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후배와 함께 텅 빈 골목을 걸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우리끼리라도 서로를 위로하며 조금은 덜 외롭게 살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후배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형님,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다녀왔어요. 당일 접수도 된다길래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근처 분식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완전히 망가졌던 후배의 얼굴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오늘 워크아웃 접수하고 오니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접수만 되는데 3개월 걸린대요. 얼마나 내야 할지는 나중에 나와봐야 안다지만 그래도 이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배가 진심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뭉클했습니다. 살도 좀 붙었네. 제가 농담을 건네자 후배는 네, 요즘 술도 끊고 밥도 제때 챙겨 먹으려고요. 이젠 진짜 살아보고 싶어졌어요. 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또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허상, 무너진 꿈,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빚과 실패.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이상 과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결국 남겨진 사람은 이렇게라도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좁고 차가운 투룸에 들어와 저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의 위로도 희망도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 다시 살아보려는 누군가의 의지,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 구석 어딘가가 조금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더 살아봅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완전히 끝난 뒤에도 조금은 다시 살아볼 힘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빚을 내지 않았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택배일과 소소한 주식 투자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 1억 2천만 원짜리 작은 빌라를 제 힘으로 마련했습니다. 2025년 6월 22일 비트코인 가격은 한 개에 1억 4,300만 원. 그때 농담처럼 말하던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시대가 정말 와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유혹도 있지만 이제는 그냥 제가 잘 아는 주식이나 하자 싶어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여유롭다고 할 순 없지만 이제는 하루하루 작은 행복과 저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